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CES 2022 보면서 정말 행복회로 돌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MD, 인텔, 엔비디아 라인업만 들어도 진짜 후덜덜한 기업들이 신제품하고 이제 서비스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삼성은 갤럭시 S21 F2를 발표했고요. LG는 AI 로봇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로봇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예, 갖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AMD는 새로운 모바일 칩셋을 발표했죠.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래픽 카드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선보였지만 AI 기반 자율주행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텔은 12세대 CPU와 인텔 아크가 탑재된 노트북,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에 쏟은 모습이었습니다. 아크 실제품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이나 모바일 쪽 정보는 자동차 유튜버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실 테니까요. 저는 게이머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Let's get it! AMD는 리서치 박사가 오프닝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와,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죠? 지금 질러스완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요? 젠3 플러스, 젠3와 2022년 4분기에 출시가 되는 젠4 사이의 공백을 메꿔줄 개량형 아키텍처인데요. 이번 CES 2022에서는 모바일 버전만 소개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5000번대보다 더 나은 싱글, 멀티스레드 성능 향상, 줄어든 소비 전력, 확실히 상향된 내장 그래픽 성능, 마지막으로 5800X3D라는 3D V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CPU 출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베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베가가 익숙한데요.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나면은 베가는 굉장히 옛날 옛시대적 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베가의 후속 아키텍처가 바로 RDNA, 라데온 DNA죠. 그리고 CES 2022에서 RDNA2의 성능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AMD RDNA2의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해당 비교에서는 인텔 코어 i7 11세대 내장 그래픽, 그리고 지포스 MX 450, 마지막으로 6800U에 탑재가 되는 RDNA2의 성능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웬만한 게임에서 타사 성능을 떡 발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트리플 A 게임에서도 피델리티 FX 슈퍼 레졸루션을 사용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고 해요. 저도 만져본 게 아니라서 확답을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잘 나오면은 한 GTX 10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 가격이 굉장히 미친 듯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장 그래픽 카드만으로도 이제 찍먹을 하는 게임 수준까지 된다면은 요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것 같고요. 현재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랩탑 전용 GPU인 RX 6600M, RX 6700M, RX 6800M 말고도 최상위 등급인 RX 6850M XT, 6550M과 XT, 6500M과 6300M을 추가해서 더욱 확장된 라데온 M 라인업을 구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RX 6000 S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슬림하고 가볍게 디자인된다는 것을 봐서는 성능보다는 효율, 저전력, 저발열에 집중한 GPU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성능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현존 노트북의 통신 규격도 한 단계 스펙업을 시켰습니다. 잠깐 살펴보자면 USB 4.0, PCI Express 4.0, 노트북도 DDR5로 나온다고 하고요.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5.2, HDMI 2.1, DP 2.0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연결성도 한 단계 올라간 모습이고요. 자, 이제 데스크탑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를 가장 기다렸을 것 같은데 데스크탑용 엔트리급 그래픽 카드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라데온 RX 6500 XT인데요.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RX 6600 바로 아래에 위치가 될 그래픽 카드죠. 4GB 램이 탑재가 된 만큼 확실히 채굴용보다는 게이머들을 위해 출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능은 RX 570보다 한 30% 정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 걸 봐서는 RX 580이나 GTS 1060 요거보다는 한 RX 590 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추측하는 겁니다. 저도 몰라요. 1월 19일부터 판매가 진행이 되고요. 가격은 $199인데요. 이 SEP가 북미 기준 온라인 권장 판매 가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총판이 코인 가격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미친듯이 가격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이 상식선을 넘어가는 판매 행위가 보이면은 제가 진짜 가만 안 놔둘 겁니다. 보이콧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CPU는 3D V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젠 7 5800H 3D가 2022년 봄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1080p 환경에서 5900X보다 더 나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AM4 소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B550이나 X570 요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은 보드 교체 없이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AMD의 진정한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5나노미터 공정의 젠4 아키텍처의 떡밥도 살짝 공개가 되었어요. 기존에 봤었던 CPU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라이젠 7000번대 데스크탑 CPU로 출시가 될 거라고 하고요. PCI 익스프레스 5.0, DDR5 그리고 새로운 소켓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언제 기다립니까? 이게 미치겠네요. 리사수 박사님 사는 동안 많이 버세요. 네. 엔비디아는 지푸스 수석 부사장인 제프 피셔의 오프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엔비디아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키워드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포스 나우를 AT&T 5G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포스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DLSS,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화질열화가 발생하긴 하지만 레이트레이싱 활성화 해놓고 DLSS 역시 활성화하고 게임을 하면은 진짜 배경 미쳐 날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리플렉스 또한 소개가 되는데요. 게임 레이턴시를 줄여줘서 응답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빠르고 역동적인 게임을 할 때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래픽카드, 바로 지포스 RTX 3050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RTX 3060이 가장 낮은 그래픽카드였는데 RTX 3050이 바톤 터치를 했죠. 엔트리급 그래픽카드고요. DDR6 8GB 램이 들어간다고 해요. 엔비디아 발표 자료를 보면은 GTX 1650과 비교해보면 거의 한 1.5배에서 2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GTX 1660 슈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나 실제품을 테스트를 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듯 싶고요. 1월 27일 판매가 시작되고 가격은 $249라고 합니다. RTX 6500XT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성능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두 대의 그래픽카드를 전부 다 확보를 한 후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넘어가 보자면 새로운 GPU가 탑재된 노트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RTX 3070 Ti 그리고 RTX 3080 Ti가 바로 그것이라고 해요. 이름만 봐도 비싸고 좋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GPU라는 생각이 들죠. 가격만큼이나 성능도 확실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 더를 외치면서 내놓은 그래픽카드가 있는데요. 바로 데스크탑용인 지포스 RTX 3090 Ti입니다. 이야, 기존 RTX 3090이 당연히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Ti가 나오면서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외관은 기존 레퍼런스 제품과 똑같고요. 자세한 성능은 1월 말쯤에 공개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자, 이제 인텔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CPU인 인텔 12세대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고사양 CPU가 탑재된 노트북을 구매하려면 인텔 11세대 H 라인업을 구매해야 됐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애매했죠. 그런데 이제는 구매각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MD CPU하고 비교해보면 대부분 게임에서 높은 프레임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이 성능은 당연히 창작을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인 P 시리즈를 선보였는데요. 6개의 새로운 프로세서를 선보인다고 하며 기존 저전력 CPU 라인업이었던 U 시리즈보다 2배 가까운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얇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보 플랫폼 인증이 조금 더 확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추가된 스펙을 확인해 보자면 12세대 H 시리즈 그리고 인텔 아크 GPU가 탑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능에 있어서도 이보 플랫폼이 더욱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스마트폰 연결도 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서브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거나 아이폰과 연결을 해서 노트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인텔 딥 링크를 통해서 인코딩 속도를 훨씬 상향시켰다고 해요. 외장 그래픽이 모든 구간을 담당했다면 내장 그래픽도 활용을 해서 인코딩 속도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실제 다빈치 리졸브에서 성능 향상이 있는 만큼 해당 종사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인텔 아크 GPU가 어떤 성능인지 어느 사양인지 그리고 외장 그래픽 버전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조만간 인텔 12세대 CPU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대거 출시가 될 텐데 이때 인텔 아크 GPU의 성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장 그래픽인데 네, 이렇게 AMD,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의 CES 2022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AMD는 시작과 끝이 리사수 박사였습니다. 훌륭했단 얘기죠. 젠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쳐가는 내용 치고는 꽤나 훌륭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엔비디아는 TI 출시가 대부분인 만큼 재탕의 느낌이 조금 들긴 하지만 RTX 3050이라는 엔트리급 그래픽카드 출시 소식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마음껏 뽐냈다고 생각합니다. 인텔은 모바일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존 고성능인 H 라인업과 저전력인 U 라인업의 사이를 메꾸는 P 라인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성능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CES 발표하느라고 이제 밤을 샜는데 지금 8시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고생했다는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저는 당연히 RTX 3050 그리고서 RX 6500 XT 이렇게 두 개가 가장 기대가 되긴 합니다. 빨리 써보고 싶네요.